자, 사회소리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활동 5번입니다. 사회소리 현상은 언제 생기는 거냐면 어떤 명사와 명사가 만나서 합성명사를 만들 때, 새로운 단어를 만들 때 뒤에 합쳐진 이 명사의 초성이 예사소리였는데 된소리가 되는 현상입니다. 예시를 하나 살펴보면 옆에다가 다른 색깔로 쓰면 되겠죠. 노란색 보이려나? 초라는 단어와 양초할 때 초, 그리고 불 할 때 불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촛불입니다. 그런데 우리 발음을 해보니까 요 뒤에 오는 명사의 비읍이 발음해보면 이렇게 해서 된소리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요, 이 현상을 사회소리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사회소리 현상이 일어나면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 단어와 이 단어가 합쳐져가지고 뒤에 단어의 초성을 된소리로 읽어야 해 하는 표시를 해줘야 하는데요. 그 표시를 해주는 게 사이시옷입니다. 여기 예시에서 보면 얘가 사이시옷이겠죠. 자, 이 시옷이 써져 있으면 된소리 되긴 한다.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났다는 표시인데요. 이 사이시옷은 이 명사에 따라서 적어주기도 하고 안 적어주기도 합니다. 여기에 촛불에서는 사이시옷이 지금 적어줬죠. 적힌 이유는 앞명사 초에 받침이 없어서 사이시옷을 써줄 수 있는 공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앞에 합쳐진 명사에 받침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봄에 내리는 비, 봄과 비가 합쳐져가지고 봄비라는 단어가 합성명사가 만들어졌어요. 이때 얘의 발음을 보니까 봄비, 뒤에 오는 단어의 초성이 된소리로 발음이 되었죠. 그러면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사이시옷을 적어줘서 표기를 해줘야 하는데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지금 여기 앞 단어에 여기 시옷이 들어갈 공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받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이시옷은 써주기도 하고 안 써주기도 하는데 사이시옷이 안 적히는 경우는 앞에 합쳐진 명사에 받침이 있을 때 는 적히지 않습니다. 적을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사이소리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했으면 사이소리 현상은 3번 합성 명사라면 무조건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사와 명사가 합쳐져서 합성 명사를 만든 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단어가 전부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는가? 정답은 여기 나와 있듯이 X입니다. 그 말은 합성 명사이라 할지라도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안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는 우리 옆에 있는 본문의 가에서,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나에서 그 기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 옆에 있는 이제 글을 보면서 신기하지? 옆에 있는 글의 가나를 보면서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와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소리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와 나타나지 않는 경우라고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이소리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어떤 때냐면 앞말이 그러니까 명사와 명사가 합쳐진 합성명사에서 앞단어 말입니다. 앞명사를 잘라보니까 시간을 나타내더라, 장소를 나타내더라, 용도를 나타내더라. 그래서 우리는 뒤에 나오는 단어들을 보면서 앞말이 시간이라서 얘는 사이소리 현상이 나타나고, 얘는 장소라서 사이소리 현상이 나타나고, 얘는 용도라서 사이소리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걸 이해해야 하거든요. 아마 문제로 나온다면 거기서
그런 걸 물어보겠죠. 단어를 놔두고 그 단어가 사회소리 현상이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 왜 나타나냐. 그럼 여러분들은 사회소리 현상이 나타난다면 이거는 시간을 나타내는 거라서, 이거는 앞말이 장소를 나타내는 거라서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 됩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어젯밤은 누가 읽어도 어젯밤입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에 사이소리 현상이 나타났다는 표시도 시옷으로 되어 있죠. 자, 얘 이름은 사이시옷. 그렇죠? 사이시옷이 들어갔고 발음해 보니까 실제로 얘가 빰이 됩니다. 사이소리 현상이 나타났네. 그럼 사이소리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밤은 밤인데 그 시간이 언제냐면 어제야. 그래서 앞에 오는 단어가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어서 뒤에 것이 된소리로 나타나는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겨울비에서 누가 읽어도 뒤에 비는 삐가 됩니다. 그런데 겨울이랑 지금 비가 합쳐진 단어에서 뒤에 게 된소리로 됐는데 앞에 왜 사이시옷을 써주지 않았죠?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났다는 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왜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사이시옷이 적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앞말에 받침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다시 그 사이소리 현상이 나타나는 조건으로 돌아와서 비는 빈데 이 비가 겨울이라는 시간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얘는 사이소리 현상이 나타난다. 자, 니은으로 가겠습니다. 뒷집은 뭐가 합쳐진 단어냐면 뒷과 집이 합쳐진 단어인데요. 합쳐서 발음해 보니까 뒷집 됩니다. 그쵸? 집이 찝으로 된소리로 발음됩니다. 사이소리 현상이 나타났네요. 그래서 여기 사이시옷도 적혀져 있고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사이소리 현상이 나타났냐면 집은 집인데 집이 있는 장소가 뒤라는 거죠. 그래서 뒷집,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가 앞에 왔기 때문에 사이소리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두 번째 단어도 안방입니다. 안방. 빵이 된소리로 되었기 때문에 안과 방이 합쳐져 가지고 빵이 된소리로 되었기 때문에 사이소리 현상이 나타났고 앞말에 받침 니은이 있어서 사이시옷은 적히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 단어가 왜 사이소리 현상이 나타났는지 물어본다면 방의 장소가 아니기 때문이죠. 자, 디귿으로 가겠습니다. 디귿에 나오는 고깃배라는 단어는 고기와 배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발음해보면 고깃배가 되기 때문에 사이소리 현상이 나타났고 사이소리 현상이 나타난 표시로 사이시옷, 시옷이 적혀져 있습니다. 적힌 이유는 앞말에 받침이 없기 때문. 자, 적힌 거를 보니까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난 것 같은데 그러면 왜 일어났느냐? 배의 용도가 고기를 잡는 일이기 때문이죠. 배의 용도가 고기 잡는 거다. 그래서 고기 잡는 배를 고깃배라고 하죠. 자, 다음 단어는 날아다니는 잠자리가 아니라 잠자리는 된소리 발음이 안 나잖아요. 얘는 잠을 자는 자리가 잠자리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과 자리가 합쳐진 단어인데 잠자리 하니까 자가 짜가 됩니다. 그래서 사이소리 현상이 나타났고 앞에 잠에 받침이 있으니까 사이시옷을 적지 않았죠. 자, 잠자리가 왜 사이소리 현상이 나타났는가를 물어본다면 이 자리의 용도는 잠이다. 잠을 자는 용도다. 이 자리는. 그래서 잠자리는 사이소리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사이소리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로 가볼게요. 사이소리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요. 앞말이 형상일 때, 앞말이 재료일 때, 앞말이 수단이나 방법일 때인데요. 뱀장어는 뱀장어, 뱀과 장어가 합쳐진 말인데 뱀장어 아니죠. 뱀장어, 사이소리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이소리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요. 장어의 형상이라고 하니까 말이 너무 어렵나? 장어의 모습.
장어의 모습이 마치 뱀을 닮았다 해서 뱀장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럴 때는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반달. 반달 역시 반과 달이 합쳐진, 이 색깔이 아닌데. 반과 달이 합쳐진 단어인데요. 이때는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달이라고 하지 않죠. 그 이유는 달의 모습이 반이기 때문에, 달의 형상이 반만 있기 때문에 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니은 앞말이 도토리인 도토리묵은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묵의 재료가 도토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니은은요, 금과 가락지가 만들어진 단어인데 가락지는 반지 같은 거죠. 이 반지를 만든 재료가 금이기 때문에 금가락지가 아니고 금가락지. 금가락지예요. 금가락지라고 발음하지 않습니다. 주의하세요. 자, 디귿에서는 수단이나 방법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건데 나머지는 여러분들 그냥 보면은 알 수 있는 건데 수단이나 방법은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서 잘 들어보세요. 불장난은 어떤 단어와 어떤 단어가 합쳐진 합성명사인가요? 불과 장난이 합쳐진 합성명사인데 이때 불장난이라고 안 하잖아요. 불장난이라고 하죠. 자, 불장난. 사이소리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장난의 수단이 불이기 때문이죠. 장난의 수단이 불. 아니면 장난치는 방법이 불 가지고 장난친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자, 그리고 칼국수는요. 칼과 국수가 만나서 만들어진 합성명사인데 자, 칼국수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거예요. 칼국수. 왜 칼국수가 사이소리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 수단이나 방법 때문에 그런 걸까? 칼국수. 어떻게 생겼는지 생각해 봅니다. 칼국수의 면. 칼국수의 면 네모 넓적하게 생겼죠. 길쭉하게. 자, 어떻게 그렇게 면이 그 모양일까요? 그쵸. 칼로 잘랐기 때문이죠. 집에서 어머니 칼국수 만드는 거 본 적 있으면 밀가루 촥촥 밀어가지고 이렇게 착 펴가지고 돌돌 말아서 한꺼번에 칼로 썹니다. 그쵸? 자, 그래서 국수인데 칼이 국수를 만든 방법인 거죠. 알겠죠? 국수면을 칼로 잘라서 만들었다. 그래서 칼이 국수면을 만든 방법이자 수단. 칼이 수단이다. 면 만드는 수단이다.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칼이 면을 만드는 수단이다. 자, 그리고 나서 밑에 나오는 정답의 내용은 그냥 보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